이서연의 생각 여행.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말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였는데요. 그분은 이름은 알 수 없는 한 수녀님이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정갈한 수녀복 차림의 수녀님들을 보면 잊을 수 없는 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아주 시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논과 밭,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산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동네 아이들과 놀러 가는 바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놀이 종류에 따라 집 바로 뒷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멀리 조금 높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광산 동굴이 있는 아랫마을 산은 시원한 동굴이 있어서 늘 가면 멋진 놀잇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옛날 광산 동굴에 얽힌 많은 전설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했고요. 그 광산 동굴에 한번 들어가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나 그 동굴 끝까지 들어가면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보물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등의 그 전설은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광산 동굴이 있는 산은 늘 떠도는 소문과 우리들의 상상력이 합해져서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하는 바로 짜릿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여느 때처럼 각자 간단한 도시락을 싸들고 광산으로 향했죠. 광산 동굴 입구는 늘 서늘한 바람이 새어나와 매우 시원한 곳입니다. 우리는 싸온 도시락을 펼쳐서 맛있게 먹고 주변에서 보리수 열매도 따먹으면서 장난을 치고 놀았어요. 광산 뒤편으로는 잘 가지 않는 산 하나가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 아직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날 아이들과 신나게 놀이에 정신이 팔리고 있을 무렵 회색 차림의 수녀님이 머리에 쓴 두건을 휘날리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수녀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그 수녀님의 모습이 어찌나 정갈한지 마치 하얀 벚꽃 같았어요. 수녀님은 친척집을 찾아가는 길인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길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수녀님과 함께 친척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척집은 바로 우리가 잘 가보지 못한 푸른 빛을 띤 그 산 바로 아랫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며 쉬엄쉬엄 쉬기도 하면서 그 산 아랫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낯선 수녀님과 함께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먼 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녀님은 가지고 있던 사탕과 과자를 꺼내주시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초콜릿과 과자 그리고 사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하고 맛있었죠. 수녀님은 우리들에게 몇 학년인지 또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러한 사사로운 것들을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그 수녀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말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수녀님의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제 눈에 들어왔었죠. 어느덧 산을 넘어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은 거의 다 온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 마을은 제가 이때껏 처음 보는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것 같아 수녀님께 인사를 하고 우리가 왔던 길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 때라서 하마터면 어두워져서 집을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속에 일어난 일처럼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과 다시 동네에서 놀고 있을 때 우연히 그 수녀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어제 정말 고마웠다고 하시면서 남아있던 사탕과 과자 등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커서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될 거라면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책을 늘 읽으면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이라고 어제와 같은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서울 수녀원에 와서 땡땡 수녀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저희에게 꼭 찾아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버스가 수녀님 앞에 도착했고 수녀님은 차에 오르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회색의 수녀복이 마치 바람에 부드럽게 휘날리는 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후 저는 삐걱거리는 초등학교 조그만 독서실에 자주 드나드는 학생이 되었고요. 가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을 때 그 수녀님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떠한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생관이 바뀌거나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네요. 이서연의 생각여행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